안녕하세요. 주코 한경재 기자입니다. 제가 1분기 실적 시즌을 주제로 공부하기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벌써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기업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기업 실적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도 올 2분기에는 웬만하면 회복을 했을 거고요. 작년 2분기에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산업재나 에너지 업종은 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기업 실적은 경제 회복 속도와 주식시장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겠죠. 개인 투자자들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을 미리 담아두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미국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미국은 매년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실적 시즌이 지속되는데 보통 JP모건 체이스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은행들이 개막을 알립니다. 한국 기업 실적 발표는 우리가 한번 다뤘으니까요. 오늘은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재무제표는 어떻게 열람하는지, 또 외신을 보다 보면 등장하는 낯선 회계 용어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주식 초보를 위한 미국 기업 실적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실적 기사는 크게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증감률은 보통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고요. 미국도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 주식 초보들에게 가장 낯선 부분이 바로 회계 용어일 거예요. sales나 income, profit, revenue 이런 용어들은 번역기를 돌린다고 해도 어딘가 어설프게 번역되더라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회계 용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재무제표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애플의 1분기 손익계산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가장 윗줄에 net sales라고 나와 있죠. net은 순, 그러니까 합산이란 뜻이고 sales는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매출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제품 매출과 서비스 매출을 합쳐서 해당 분기의 총 매출 895억 달러를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cost of sales는 매출 원가를 의미합니다. cost가 비용을 의미하니까요.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 원가는 515억 달러고 아까 그 총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하고 남은 380억 달러가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그 아래에는 영업 비용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operating expenses인데요. 연구 및 개발, R&D, 그리고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판매 및 관리 비용, 이런 기타 영업 비용까지 합하니까 105억 달러를 썼대요.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 이익에서 방금 계산한 영업 비용을 빼면 영업 이익이 나옵니다. operating income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궁금하다 하시면 Total Net Sales랑 Operating Income 항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Operating Income에서 Other Income and Expenses라고 기타 수익 및 비용 이거를 제외한 다음에 tax라는 말이 붙은 이것저것 세금을 또 다시 제외를 하면 Net Income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당기순이익이에요. 외국 실적 기사에서는 당기순이익보다는 EPS, 즉 주당순이익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EPS는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늘면 EPS도 계속 증가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하면서 EPS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EPS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iluted라고 희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EPS가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은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전환증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산한 버전이에요. 이렇게 애플을 통해서 손익계산서 읽는 법을 다뤄봤는데요. 테슬라의 손익계산서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런데 첫 줄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맨 위에 net sales가 아니라 revenues라고 나와 있는데 슬프게도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들마다 재무제표에 쓰는 단어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매출, 수익, 수입, 이익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쉽게 그냥 구분을 해드리자면 크게 매출 파트랑 이익 파트만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sales랑 revenue는 매출에 해당되는 단어고 또 이익 관련된 파트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gross든 net이든 어쨌든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는 달라도 손익계산서 상에서 순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애플과 테슬라 두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볼게요. 총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영업 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시 기타 수익 및 비용 또 세금을 제외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EPS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스타벅스 IR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2021년 2분기 실적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자료를 눌러보니까 2021년 4월 27일에 발표한 자료네요. 스타벅스 IR팀이 뭐 타임머신이라도 탄 걸까요? 2분기면 4월부터 6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또 기업마다 회계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랑 본문에 나와 있는 시점을 잘 봐주셔야 돼요. 회계 연도는 fiscal year, 즉 FY라고 부르는데요. FY 2021 EQ라고 적혀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 2021년 2분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의 회계연도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스타벅스는 1월부터 3월까지를 2분기로 설정했으니까 3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7월 27일에 발표할 실적은 2021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 해당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업별로 다르게 설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방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겠죠. 아니면 장부상으로 숫자를 더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어요. 성수기랑 비수기 실적 차이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4분기를 호실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시기를 마지막 분기, 4분기로 맞추기도 합니다. 매년 마지막 분기를 좋은 실적으로 마무리하면 이 기업은 꾸준히 발전하는 회사인가 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미국 기업 실적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에드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이름이나 티커를 입력하고 서치 버튼을 누르시면 Latest Filings라고 해서 최근 순서대로 공시가 나와 있어요. 분기보고서는 10Q니까 실적 발표일에 10Q를 찾으시면 되겠죠. 참고로 10K는 연례보고서로 회사의 연혁, 재무 상태, 지배 구조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10Q는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미감사 자료라서 10K보다는 정보량이 좀 적습니다. 기업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찾고 싶은 기업의 기업명 뒤에 IR을 붙여주시면 대부분은 해당 기업의 IR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보여줄 거예요. 스타벅스 IR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간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SEC에 제출한 모든 문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플리멘트 파이낸셜 데이터에서는 부가적인 재무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한 예로 국가별 점포 숫자를 점포 개수를 분기별로 정리한 데이터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1,533개 매장이 있는데 미국을 제외하면 인터내셔널 마켓에서는 매장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2위인 영국 매장의 2배가 넘는다고 하니 역시 스벅공화국다워요. 실적 컨퍼런스 콜에 사용한 PPT를 올려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표 자료다 보니까 공시 홈페이지보다 가시성이 더 높아요. 최근 정보가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산업 분석을 원하신다면 이런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컨퍼런스 콜에 녹음 번호 올려주기도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는 것도 공부가 될 거예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을 보고 싶으시다면 어닝스 위스퍼스나 야후 파이낸스, 나스닥 어닝 캘린더, 인베스팅닷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야후 파이낸스에는 EPS의 예측치, 그리고 EPS의 발표치, 예측치랑 발표치를 기반으로 한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업데이트되고 어닝스 위스퍼스에는 실적 추정치랑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이 두 사이트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13일에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14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델타항공, 15일에는 TSMC랑 모건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해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각 홈페이지의 링크랑 굵직한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은 제가 더보기란에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증권사에서도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종목 분석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실적 발표에도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 외신들이랑 기업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를 종목을 미리 담아두시는 방법으로 실적 시즌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